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멀티플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멀티플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장주의 멀티플 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소위 가치주라고 말하는 주식의 멀티플 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좀 정해놨는데, 부제는 10년 동안 물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 주식 기업으로는 포스코, 현대차, 두산중공업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치주 하는데, 가치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치주가 일단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치주는 단순히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즉 저 PBR 주식이 가치주다. 원래 자기의 이제 자본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 현재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앞으로는 싸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주식 기업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저의 가치주는 결국에 저 PBR 주식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조금 지금 고 PBR 주식도 올라갈 수 있고 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치주는 나중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쭉 상승하는 기업이 가치가 있는 주식이죠. 가치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 저 저 PBR 주식을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PBR 주식도 근데 저 PBR 주식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올라간다면 현재 가격이 싼 거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주식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뭘 조심해야 하냐면 이 저 PBR 주식이 저성장하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거나 혹은 역성장하는 주식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플에 대한 개념으로 저성장, 역성장하는 기업이 왜 안 좋은지, 왜 밸류에이션이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지, 주식의 가격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무슨 표냐면 마이너스 성장률 대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의 개념은 지난번 동영상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듯이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합을 현재 가격으로 나눴다고 했죠.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던 성장률을 이제 좀 마이너스로 내려봤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멀티플을 지금 성장률이 하나도 없는 주식은 10으로 저희가 했잖아요. 10으로 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4% 정도 성장이 역성장한 회사면 멀티플을 결국에 얼마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8.38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를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포스코를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오늘자 현재 가격을 가져온 거고요. 지금 EPS 연결 지배 주당 순이익은 i투자라는 사이트에서 10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2020년 6월까지만 나와 있어서요. HTS에서 2020년 예상 EPS를 긁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EPS를 쭉 나열해서 연평균 얼마나 성장했냐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마이너스
15%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마이너스 15%. 그래서 앞에 표를 봐보면 연평균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거면 뭐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한 5배 정도 주네요. 그래서 멀티플을 뭐 5.5배 정도로 더 주었습니다. 멀티플 5.5배 정도로 줘가지고 가격을 계산해보니 2020년에 적정 가격이 64,8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EPS가 줄어들 때 우리 201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죠? 요 잠깐 2016년서부터 요때를 봐보면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요때 EPS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요. EPS가 쭉 떨어질 때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장기로 봤을 때는요. 장기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63만 3천원에서 13만 3천원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졌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포스코 대기업이니까 여기 PBR 봐보세요. PBR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2011년도에 PBR이 2010년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10년도에는 PBR이 1.22였어요. 2011년도에는 PBR이 0.86이에요. PBR이 싸졌다. 사야겠다. 이것만 보고 이제 사기 시작하면 요때쯤 어딘가에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에 PBR이 더 낮아졌네. 이 대박. 또 사요. 그 다음 연도에는 0.68 또 낮아졌네. 또 사요. 근데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요. 그죠?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런 주식을 만약에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을 때 샀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샀어요. 나는 장투할 거야. 저 PBR 주식이니까 장투할 거야 하고 요 정도에 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 PBR은 점점점점점 낮아지지만 주가도 계속 내려갑니다. 1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뭐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샀으면 본전이 안 와서 못 팔고 있겠죠. 또 본전이 안 와서 못 팔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쭉 계속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물려 있는 거죠. 10년 동안 물려 있고 만약에 45만원 이 정도에 샀으면 뭐 반토막도 더 난 거죠. 마이너스 뭐 70%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지금 10년 동안. 이런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하나 또 봐보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제가 또 현재 가격은 15,950원인데 아이투자라는 곳에서 10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을 긁어왔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적자로 빠졌네요. 적자로 빠졌습니다. 그냥 이런 주식은 적자회사는 사지 맙시다. 우리 뭐 주식 초보 뭐 고수할 거 없이 뭐 이런 주식이 나중에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가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주식 이익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보고 본 다음에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회사는 그냥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돼. 샀어요. 마찬가지로 샀어요. 언젠간 턴어라운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샀으면 10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한 80% 손해 이상 보겠네요. 그죠?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현재 가격이 오늘자 1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투자에서 10년치의 재무제표를 긁어왔고 HTS에서 2020년 예상 순이익을 긁어왔습니다. 보면 이득이 09년도 2009년도서부터 2010년도에 조금 늘었다가 계속 내리막이에요. 계속 내리막. 10년 동안 내리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2009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이 뭐 한 마이너스 1%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 거의 성장을 안 했다는 거죠. 거의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성장을 안 하는 회사의 주식을 장기 그래프를 보면 행보를 하거나 뭐 거의 성장 안 했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져요. 웬만한 회사는 다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봐보면 2009년도에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그죠? 이익이 올라갔다가 주식이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집니다. 주식이 쭉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연평균 선장률이 마이너스 1%니까 뭐 대략 멀티플 9.5배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2020년도에 적정 가격은 92,0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앞으로도 쭉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기계 엔진의 자동차를 판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 성장률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주식의 가격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여태까지는 계속 그래 왔는데, 이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생겼어요, 현대차는. 그래서 최근에 주식의 가격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뭐 그린 에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감이 막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는 뭐 수소차에 대해서 뭐 굉장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는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10년 정도는 앞으로 계속 쭉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산 사람은 10년 동안 물려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생각했을 때 진짜로 현대차가 반등할 것이다, 성장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성장이 계속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사도 되겠죠. 사도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현대차도 비슷하게, 아무리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1%라지만 거의 이거는 이제 저성장이죠. 역성장이죠. 거의 역성장. 성장을 안 하는 주식은 결국에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치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이제 PBR이 낮다는 이유로 이거를 주식을 구매를 하면,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10년 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죠. 10년 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볼 때, 어떤 산업을 볼 때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인지 아닌지를 무조건 조금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는 눈이 없고 단지 PBR이 낮다는 이유로 사면 10년 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성장, 역성장 주는 사서 기다린다고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격이 안 올라요. 오를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싸게 그 저성장, 또 다른 말은 저성장, 역성장주는 자기가 아무리 그 단기로 봤을 때 싸게 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장기로 볼 때는 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가치주가 단지 저 PBR만 가지고 있다면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